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인데요. 증상과 치료 방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네.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어디 영화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해가 확실히 되진 않아요. 어떤 질환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 전에 이제 어쨌건 뇌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뇌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대뇌 손해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뇌 손해는 들어봤죠. 네, 그 중간 부위에 중뇌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파킨슨병은 중뇌에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포가 고장나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병이에요. 네. 그럼 이 뇌 속에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이 신경세포가 죽으면 이 파킨슨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뇌에서 만들어낸 그 도파민 호르몬이 기저핵에 가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기저핵의 기능이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기저핵의 기능이 바로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 조절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힘의 크기가 아니라 미세하게 그 근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네. 근 긴장도는 쉽게 얘기 드리면은 힘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물컵을 네. 물이 흘리지 않게 옮긴다든지, 그죠?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힘의 그쵸. 크기를. 걸음을 걸을 때도 순간순간 힘을 줬다 뺐다 이런 운동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특징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의 도파민 세포가 감소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그 사실은 파킨슨병이라는 게 특발성 파킨슨병이에요. 원래 이름이. 특발성. 그래서 그렇죠. 네. 특발성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병이 발견된 지도 사실 이제 한 거의 200년 가까이 됐는데, 그거 좀 오래된 거 네, 아닙니까? 오래전에 발견했지만은 치료제는 이제 개발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그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그 단백질이 뇌세포에 침착이 되면서 서로 뭉치면서 침착이 되면서 세포를 좀 망가뜨리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최초 발병하는 나이가 평균 60세 정도 돼요. 그리고 네. 60세 이후에서 대략 노인 인구의 1% 정도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발병 나이가 보통 40대에서 70대 사이가 한 80% 정도 돼요. 네. 그런데 30대에서 이제 조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한 5% 정도 됩니다. 5%면 그래도 좀 비중이 조금 클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뭐 치매라든지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령에 고령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킨슨병은 그래도 30, 40대에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크게 운동 증상하고 네. 비운동 증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네, 일단은 운동 증상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특징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서동증입니다. 행동이 느려지는 병이에요. 구체적으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목소리가 좀 느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는 병이에요. 목소리가 작아진다고요? 그렇죠. 행동, 동작, 심지어는 얼굴 표정도 좀 느려지고 그 표정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또 움직임이 작아지기 때문에 병이 좀 진행할수록 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목소리 톤도 좀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목소리 톤도 좀 일률적으로 좀 단편하게 단조롭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정 떨림이에요. 일반적인 떨림하고 다른 점은 그 우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더 많이 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육 강직입니다.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이제 몸이 좀 뻣뻣해지고, 몸이 뻣뻣해지니까 이제 힘을 쓸 때 관절에 많이 무리가 가요. 그래서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또 관절이 또 여기저기 또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병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몸의 균형을 잘 못 잡으시게 돼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보행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운동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운동 증상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 증상이라 하면 뭐 변비라든지 소변 장애, 오. 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신과 증상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환각이나 망상, 이제 말기에 가서는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운동 증상이 운동 증상이 생기기 전에 수년 전이나 뭐 십수년 전부터 미리 먼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운동 증상이 뚜렷한 떨림이라든지 느려지고 이런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파킨슨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뭐 수면 장애라든지 후각 장애,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증상들이 그 운동 증상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파킨슨병 증상들이 대부분 뭐 약간 떨리고 초기에는 조금 느려지고 걷는 게 좀 약간 불편한 정도여서 아, 이런 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시고 병원을 제대로 치료를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네. 분들이 좀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예 거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이제 보호자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파킨슨병을 그렇죠. 진단을 너무 내리는 이제 거예요? 거동이 힘들어 중증으로 발전한 다음에 오시면은 치료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조기 어쨌건 신경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적절하게 한다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을 상당히 최대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 병원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근데 이제 오래된 병인 만큼 대부분 과거에도 진단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환자분들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하고 또 치료제에 대한 반응, 약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 여부를 보고 진단을 내렸었어요, 예전에는. 네. 사실은 혈액 검사라든지 MRI로는 진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진단이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페트 검사라는 게 있어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 네.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약물을 주입을 해서 찍는 검사인데 네. 그 도파민의 특이한 그런 약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약물을 주입을 하고 그 펫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에서는 도파민의 그런 그 운반체 밀도가 정상이기 때문에 왼쪽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저기 이제 약간 강낭콩 모양으로 그쵸, 네, 콩나물 예쁘게. 모양으로 이렇게 빨갛게 밝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파킨슨병의 초기, 후기로 진행이 될수록 점점 밀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최근에는 진단도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파킨슨병과 구분해야 할 질병이 또 있을까요? 뭐 파킨슨 증후군과는 또 다른 질병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이제 파킨슨의 다양한 증상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병들이 또 많아. 여러 질환이 있어서 그 이름을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원래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도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이 있고 2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적인 원인은 도파민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도파민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하지만은 뭐 약물에 의해서 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뇌졸중이라든지 약제에 의한 경우 아니면은 실제로 뇌가 손상된 경우에는 또 운동장애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차적인 원인이 도파민이 떨어지는 병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나눴던 파킨슨 병이 특발성 파킨슨 병입니다. 요거는 도파민만 떨어지는 병이에요. 다른 문제가 없고. 네. 그러니까 치료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파킨슨 증후군 이러면은 여기 왼쪽에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네. 의미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치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인이 도파민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뇌의 다른 부분에 많이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단순한 약물 치료가 좀 힘들고 어렵고 반응이 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병은 아까 서서히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에는 1, 2년 안에 거동을 못하는 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거의 네. 10년 후에 그 증상이 1, 2년 그렇죠. 사이에 예. 나오는 거네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두 가지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면서 2, 3년 지켜봐야지 좀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치료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이론은 간단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병이기 때문에 도파민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 개발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 레보도파라는 약이 있어요. 레보도파요? 레보도파. 레보도파. 네, 그냥 도파민을 섭취하면 그게 뇌로 원래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장벽에 막혀서. 근데 요거는 도파민 전구 물질이어서 장에서 흡수가 돼서 분해되지 않고 뇌로 들어간 다음에 도파민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부족한 네. 만큼 도파민을 채워주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막 심하게 떨고 걷지 못하던 분이 약물을 드시면은 거의 정상처럼 이제 떨림도 사라지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구토를 한다거나 구역질을 한다거나 네. 그런 주로 소화기 증상 때문에 못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기립성 저혈압도 있을 수 네. 있고 어떤 경우는 환각 같은 게 나타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약을 충분히 올리지 못할 경우에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술을 좀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 동요 현상 때문에 너무 환자분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도 뇌 신부 자극술이라 그래서 네. 머리 안에 전극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심장 안 좋으신 뭐 부정맥 환자분들 중에 심장 박동기를 차고 계신 분들 맞아요. 있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그 자극을 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에 이런 보시다시피 이런 전극 장치를 심고 배터리는 이런데 이제 피부 밑에 심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약한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수술도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안전하게 시행된다면은 약 용량을 많이 줄이거나 어떤 경우는 아예 약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효과가 좋아서. 정말 우리나라 모든 이 의학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네, 점점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 원인 자체가 그쵸.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예방 방법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하지만 연구 단계는 있어요. 연구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이 그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머리 안에 침착이 되는 게 맞아요.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 중입니다.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은 시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제 머지않아 좀 그래도 좀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그런 게 있겠네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예방적 치료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예방 치료보다는 이제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많이 뻣뻣해지거든요. 관절 통증도 오고 그래서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점점 관절이 굳어서 나중에는 이제 거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충분히 이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뭐 일상생활에 가능한 기간을 아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